이 시기에 개념을 제대로 확실하게 잡아놓지 않으면은 그리고 혹시 방학 때 되게 놀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나 자신을 못 잡고 약간 그런 학생이 있으면 정시로 대학 의대 온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비슷한 게 안녕하세요, 성준. 은빈입니다. 코로나로 어수선했던 2020년이 가고 이제 2021년 신축년이 밝았어요. TMI지만 저는 올해 25살이고 제가 소띠여가지고 이제 두 번째 띠동갑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는 해인데요. 새해를 맞아가지고 이제 새 학년이 돼서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. 먼저 은빈님께서 이제 예비고 1, 2를 위한 팁들을 좀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? 아마 방학 때 준비해야 될 것은 선행이 아닐까 싶은데요. 일단 국어는 문학 작품이나 아니면 독해 능력을 좀 키워야 되는 게 좀 주가 아닐까. 아직 고3이 아니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그렇게 막 시간 주서 풀고 그런 것보다는 내가 지금 글을 어떻게 읽는지, 독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또 고3 이제 직전이신 분들은 국어 문법도 되게 어렵잖아요. 그렇죠. 국어 문법도 확실하게 약간 순행동화, 역행동화 이런 거 은근 어렵거든요. 그거 나중에 하려면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고3 들어가기 겨울방학 때 그거 한번 쫙 잡고 가는 것도 좀 추천드려요. 정시로 대학 의대 온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비슷한 게 저도 국어를 가위를 하면은 고1, 2학년 학생들한테는 이제 모의고사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많이 풀어보면서 비문학이나 문학에 대한 감을 잡는 연습을 시키고 예비 고3 가위를 하게 되면은 겨울방학에 제일 1순위로 하는 게 문법 개념 잡기예요. 이 시기에 해놓으면은 1년은 편하게 문법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예비 고3 분이 국어를 개념을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은 문법부터 잡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고 학생이시라면 내신을 준비하기에는 되게 힘들 거예요. 왜냐하면 보통 내신, 영어 내신이라고 하면 그냥 그 한 문단 다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. 교과서를. 그거를 방학 때 막 다 외우고 그렇게 준비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내신을 준비하기보다는 같은 결로서 수능 지문을 어떻게 푸는지 단어를 암기를 하시면 동시에 내신도 같이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영어의 기본은 단어랑 문법에서 나오는 거니까요. 그리고 수학이 아마 유일하게 내신도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닐까 싶은데 내신이랑 수능을 같이요? 네. 저는 1년 정도 선행을 했었는데 그거를 너무 2, 3년 많이 선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그렇게 얕게 넓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내가 다 아는 것만 같아가지고 되게 깊게 더 못하고 되게 더 버벅거리고 앞 문제 앞에 2점짜리, 3점짜리에서 틀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괜히 그렇게 앞서 나가는 선행보다는 짧게 선행을 나가면서 깊게 완벽하게 선행을 준비하는 걸 추천드려요. 그리고 혹시 방학 때 되게 놀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나 자신을 못 잡고 약간 그런 학생이 있으면 저는 방학 특강 같은 것도 추천을 드리거든요. 되게 특강을 들을 때는 되게 힘들고 진짜 내가 왜 했지 싶고 방학 때 놀고 싶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걸 다 끝내고 나면 되게 뿌듯하고 어떤 한 과목은 아니더라도 조금 한 부분에서 되게 자신감이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저도 되게 공감가는 부분이 많고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. 은빈이는 이제 좀 더 세부적인 거에 초점을 맞췄다면 전 예비 고3이 겨울방학을 맞아서 해야 되는 어떤 대략적인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. 일단 첫 번째로 은빈님이 강조했듯이 겨울방학은 개념을 쌓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재수생들이 겨울방학을 맞아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? 의대를 준비하던 최상위권 학생이 재수를 할 경우엔 이미 1년을 수험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 개념을 다시 잡는 시간을 가져요. 겨울방학이야말로 고등학교 1, 2학년 때 배웠던 개념들을 복습하고 탄탄하게 다져서 이제 향후 1년 공부할 기초를 만들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 시기에 개념을 제대로 확실하게 잡아놓지 않으면은 고3 1년의 긴 레이스를 하다가 공든탑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이건 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요.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자식이 꿈이 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. 특히 학기 중에는 내신에 치이고 모의고사에 치여가지고 그럴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. 고3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.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고등학교 수능 치고 그냥 성적 맞춰서 성적이 제일 높은 대학교 가고
그러면은 대학교 가서 공부에 대한 동기를 잃어버려가지고 방황하는 친구들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고3이 되기 전 겨울방학에 자기가 대학교를 가서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은 그렇게 되지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, 또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냥 무작정 성적 잘 받아서 뭐 좋은 대학교 가야지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보다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꿈이 있고 특정 대학의 특정과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친구들이 공부에 더 집중하고 롱런 하더라고요. 맞아요. 저도 고2 때 목표가 생기고 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조언은, 이제 새해 학기를 맞아가지고 강사님들이 여러 커리큘럼을 준비하실 텐데 이 시기에 어떤 선생님이 나에게 가장 맞을지 커리큘럼을 비교해보고 오래 고민해서 자신에게 맞을 것 같은 선생님을 선택했으면은 그분을 쭉 믿고 1년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라는 조언이에요. 제가 재수를 하면서 여러 선생님들을 바로 옆에서 뵐 기회가 있었는데, 대치동의 선생님들은 혹은 인강을 찍으시는 선생님들은 정말 수험생들보다 잠을 줄여 가시면서 시간과 노력과 투자를 하셔가지고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교재를 만드신단 말이에요. 1년 수능을 준비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유혹도 많고 이 인강 깔짝 저 인강 깔짝 하다 보면은 물론 성적은 오르겠지만 최선의 효율을 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. 수능은 1년이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 최고의 효율을 뽑아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최선의 효율을 갖는 공부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물론 도저히 이 선생님은 안 맞아가지고 듣다 보니까 성적이 안 올라가서 안 되겠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선생님을 믿고 공부를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 성적은 오르게 되어 있거든요. 빠르든 느리든. 괜히 사교육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탑급에 올라가 계신 선생님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커리큘럼을 비교해보고 선생님의 어떤 커리큘럼을 믿고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었으면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따라가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마지막 조언입니다. 저도 이 선생님 저 선생님 많이 비교를 해봤는데 결국엔 그것도 다 시간 낭비더라고요. 정말 내가 딱 정했으면 그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쫙 따르되 내가 이 선생님한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서 추가로 이 선생님 교재, 이 선생님의 강의 몇 개를 추가하는 거지 계속 이 선생님 바꾸는 거는 조금 비추천드려요. 이렇게 저희 둘 다 정시로 의과대학을 왔고 재수를 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새해를 맞아가지고 새로운 학기를 맞는 학생 여러분들께 어떠한 팁들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. 네, 저희 영상에서 꿀팁을 얻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.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